안녕하세요, 오파드입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 사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달렸던 댓글이었는데 오파드 요새 쇼핑몰 안 함? 이런 댓글이 달렸길래 하긴 요새 제품 업데이트를 거의 안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글로 쇼핑몰엔 제품 잘 안 올림, 요새는 쇼핑몰에 올릴 필요가 없음 키읔 라고 답글을 달아주니까 오파드 쇼핑몰 촌망해서 유튜브 다시 하나 크크 라는 식으로 답글을 단 위에 제 생각이 무한할 정도로 무참히 깨주는 이런 어그로 잼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제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보시는 지인들 중에서도 제가 스토리 등에 올리는 제품들을 보고 이런 카톡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 필요성에 대해 느끼게 된 거죠. 왜 오파드는 쇼핑몰에 제품을 업로드하지 않는가? 그에 대한 답이요? 쇼핑몰에 업로드해서 파는 건 병신짓거리니까 입니다. 왜냐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취급하는 품목들이 뭘까요? 한정판 스니커즈, 그리고 명품 혹은 럭셔리 하이엔드 브랜드의 잡화입니다. 네, 대부분 한정판 리셀 중개 플랫폼인 크림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여기서 크림을 이용해보시거나 혹은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 겁니다. 제가 쇼핑몰에 제품을 안 올리고 있는 이유? 바로 크림 때문입니다. 제가 제품 하나를 예로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에 카톡에서도 언급됐지만 요새 나이키 하면 덩크, 조던밖에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좀 핫하죠. 이젠 나름 주는 일상 브이로그인데 패션까지 간간히 찍는 그런 분들도 남녀노소 안 가리고 소개를 좀 많이 하는 제품입니다. 꼼데가르송과 콜라보를 한, 정확히는 꼼데가르송 온무 플러스와 나이키가 콜라보를 한 요 나이키 꼼데가르송 온무 플러스 에어맥스 썬더 SP 화이트 블랙입니다. 사실 꼼데가르송과 나이키의 콜라보 제품들은 매 시즌마다 있어 왔고 한 1, 2년 주기로 발매 시즌엔 높은 발매가로 인해 할인까지 들어갔다 후에 재평가가 되는 명작들을 뽑아냈었거든요. 제 기억에 남는 게 대덩크의 시대가 오기 전에 발매했었던 PVC 재질의 요 꼼데 나이키 덩크 하이, 그리고 꼼데 나이키 맥스 180 검핑, 포스 미드도 꼽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고 그 계보를 잇게 될 명작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상으로는 잘 안 느껴질 실물로 봤을 때 그 은은하게 감도는 펄감의 고급스러움, 어느 바지에나 코디하기 쉬운 검인 배색, 편한 착화감,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이유들로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여기저기 해외 샵들에서 세일할 때 저는 이 친구 약 200쪽 이상 바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쇼핑몰엔 업로드하지 않았죠. 왜냐? 이 친구의 단 하나의 단점, 그게 바로 진짜 멋같은 사이즈감입니다. 사실 정 사이즈로도 발은 들어가요. 발은 들어가는데 진짜 이 지퍼가 안 잠겨. 이 지퍼까지 싹 잠겨야 쉐입이 이쁜데 그렇게 신으려면 진짜 최소 2업, 그러니까 10mm는 더 크게 신어야 하고, 이것도 발등이 안 높을 때 얘기지 3업도 나쁘지 않고 4업까지 하는 사람들도 잘 신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참 기형적인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 같은 경우엔 남성, 그 중에서도 큰 사이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왕발 사이즈와 애매한 사이즈, 그리고 여성 사이즈와의 시세 격차가 약 3배에 근접할 정도로 차이가 났던 제품입니다. 물론 사이즈 미스가 나서 구매 후 재판매, 구매 후 재판매, 이걸 두세 번씩 하는 분들도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이걸 제가 제 쇼핑몰에 올려서 판매했다면 사이즈 때문에 무수히 많은 환불 및 교환 요청을 받게 됐겠죠. 자, 여기서 쇼핑몰에 신발들을 업로드해서 파는 게 병신짓거리인 가장 큰 이유이자 첫 번째 이유, 크림에다 팔면 반대로 크림을 통해 구매하면 환불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서 두 번째 이유, 사이즈별 가격 차이입니다.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진 않더라도 요새 대부분 모든 한정판 신발들이 사이즈별로 다 시세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사 쇼핑몰 혹은 오픈마켓이라고 해야 하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피레이, 머스트잇 등 이런데 사이즈별, 옵션별로 가격 설정을 다르게 하는 것도 일입니다만 또 오픈마켓별로 규정들이 달라서 제품의 옵션가 자체가 추가가 안 되는 것들도 있다 보니 여러모로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크림은 애초에 사이즈별 입찰이니까 귀찮긴 할지언정 애로사항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그런 것보다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 저런 사이즈별 추가 금액 설정해놓으면 꼭 싼 사이즈로 결제한 다음에 저는 비싼 사이즈가 원래 사이즈인데요, 저 사이즈는 추가 금액 얼마를 내야 하는 건가요?
이런 문의 진짜 엄청나게 옵니다. 일반인들 기준에선 애초에 아니 왜 사이즈별로 제품의 가격이 다르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겠다 싶기도 하고요. 세 번째 이유로는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장 많고 기본적인 결제 수단이니까 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최소 중견급 이상의 쇼핑몰들이나 대기업 계열사 쇼핑몰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쇼핑몰들의 경우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습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대략 3%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픈마켓들 중 아마 가장 저렴한 수수료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대략 5% 정도. 그리고 이런 명품 하이엔드나 한정판 스니커즈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오픈마켓인 피레이와 머스트잇의 수수료는 피레이는 복잡하게 100만원 이상이야 뭐라 하는데 그냥 10%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머스트잇은 무려 12.1%입니다. 이에 반해 크림의 판매 수수료는 4월은 4%로 인상될 예정이지만 3월까지는 3%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작년 말부터 해서 조금씩 오른 거고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판매 수수료는 무료였죠. 구매 수수료가 3%가 있으니 사실상 현재도 6%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크림에 표기되는 가격도 수수료가 제외된 가격이니까 이 가격을 다 기준으로 삼다 보니 구매 수수료는 진짜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또 구매 수수료라는 게 애초에 무슨 개념인지도 참 신기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정도 수수료는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카드 할인 이벤트도 주기적으로 자주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사실 수수료 자체만 놓고 본다면 자사 쇼핑몰을 운영해서 PG사를 통해 결제받으면 수수료는 똑같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구매자분들은 모르는 사정이 있죠. 저 수수료도 또 정산 주기별로 달라져요. 사실상 판매가 되자마자 바로바로 다음날에 정산이 들어오거나 입금이 되는 게 아니란 거죠. 하지만 크림은 검수 합격 딱 뜨면 영업일 기준 다음날 따박따박. 물론 이것도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날들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그리고 일단 시스템상으로는 다음날 들어오죠. 수수료가 저렴한 만큼 판매가 역시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역시나 크림이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유로는 CS입니다. 진짜 이건 얘기할 것도 없죠. 위에 이미 얘기한 사연들도 있고 다들 한 번쯤 얘기들도 들어보셨을 거고 저랑 같은 업종이 아니어도 온라인 쇼핑몰이 되었건 오프라인 장사가 되었건 운영해보셨으면 세상엔 정말로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크림은 한번 판매가 되면 이런 거 일절 신경 쓸 필요 없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시면 크림을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니 이 새끼 이거 크림에서 돈 받고 뒷광고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리가. 자, 여기서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쇼핑몰에 제품을 올리지 않고 크림을 판매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한번 판매가 되고 물건만 제때 잘 보내면 크림에다 팔면 반대로 크림을 통해 구매하면 환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환불 불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이 대한민국에는 소비자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있거든요. 정확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법 이런 식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환불에 관한, 그러니까 제17조 청약철회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수령 후 7일 내로는 단순 변심, 그러니까 어떠한 사유로든 청약철회 요청을 하면 반품을 받아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몇 년 전인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수령 후 2주였을 건데 이젠 7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크림은 중개업체지 판매자가 아니잖아요.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조항은 판매자한테나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크림 같은 중개 플랫폼을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라고 합니다. 본인들도 통신판매 중개자라고 크림 이용수칙에 적어놨죠. 이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제가 직접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림은 구매자한테 판매자가 개인이건 아니건 판매자의 유선 연락처와 성명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구매자가 단순 변심이 됐건 사유가 있건 판매자한테 환불을 요청하려면 판매자한테 연락할 수 있는 수단과 정보가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크림은 개인정보 방패를 쓰면서 절대 판매자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공개를 안 하죠. 왜냐고요? 공개하는 순간 제가 위에 언급한 쇼핑몰 말고 크림의 제품을 판매하는 이유와 장점들이 대부분 사라지잖아요. 환불 및 CS 상담이 쏟아질 테고 그럼 일반 오픈마켓들과 다를 게 없죠.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은 환불 사유일 텐데 제품에 문제가 있건 없건 수령 후 일주일 내로 제품의 시세에 따라 환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갈릴 테니까요.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 지금이야 스스로라도 저렴한데 수수료도 점차 늘려갈 거고 메리트마저 사라지면 누가 크림에 팔까요? 일반 사이트들을 통해서 판매할 때에 비해 검수라는 과정도 있고 이 때문에 시간도 더 걸리는데 자기네들만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검수로 인한 검수 실패,
즉 판매 실패의 위험성, 거기에다가 제품의 시세가 떨어지면 반품도 받아야 하는데 검수 기간 때문에 이 리스크의 기간이 더 길어지는데 말이에요. 사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만약 저렇게 된다면 정산도 사실 검수 합격이 된 순간이 아니고 검수 합격이 되고 일주일 이후에나 해주겠죠. 거기에다가 페널티,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페널티 시스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설사 저런 시스템을 적용한다 쳐도 거래가 파기됨으로써 실제 피해를 보는 건 구매자잖아요. 그 페널티를 구매자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왜 크림 지들이 먹는지도 참... 그럼 정말 판매자 입장에선 크림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장점은 없고 단점 투성이인데. 그래서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크림은 미국의 스톡엑스라는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 이 BM을 그대로 베껴온 것에 불과하거든요. 사실 저도 저 스톡엑스라는 업체를 알고 있었고 크림의 모든 임직원들보다도 제가 먼저 알았을 것이라 확신하고 이에 대해 변호사 법률 자문까지도 받아봤었습니다. 하지만 저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는 저 특별법 때문에 한국에서 이 BM은 실현될 수가 없겠구나 하고 포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네이버라는 대기업을 등에 업은 크림이라는 업체는 대한민국 법 좆가 라는 식으로 배를 쬐면서 2022년 기준 연간 거래액이 1조가 넘는 거대 플랫폼으로 키워냈죠. 여기서 또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크림이고 네이버에도 저렇게 법을 어길 수 있나? 사실 저는 배짜라식 태도고 여전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여기서 크림의 꼼수를 쓰면서 본인들은 법을 어기고 있지 않다, 법을 준수한다라는 포지션을 밀려는 것 같은데 크림의 이용 약관에 보면 이 회원, 개인 상호, 회원, 개인 간에 라고 개인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매자와 판매자가 둘 다 개인이다.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은 개인 간의 거래, 그러니까 C2C, 컨슈머 투 컨슈머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요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머스트잇 같은 오픈 마켓들도 다 개인 판매 회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회원이라고 그런 사람들도 판매할 수 있다고 하고 있죠. 그럼 스마트 스토어, 머스트잇 같은데 다 사업자가 있어도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안 하고 일단 개인으로 가입 및 판매하고 환불 같은 거 안 받아줘도 되겠죠? 당연히 판매자 정보도 크림과 마찬가지로 다 숨겨버려도 되겠고요. 뭐 연속성이 어쩌고 사업성이 어쩌고 하고 그러면은 뭐 한 반년, 1년마다 아이디 갈아버리면 되는 거고.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도 파는 순간 판매 끝이고 오픈마켓이나 중개업체들 입장에서도 판매되는 순간 수수료 확정인이 좋고 이로 인해서 피해보는 건 소비자뿐인데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엄연한 위법으로 봐야 되는 거죠. 크림의 성격은 애초에 중고 상품들을 위주로 하고 개인들끼리 직접 대화 등의 소통 및 일종의 CS를 해야 하는 개인들의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과 달리 새 상품만을 거래하기 때문에 성격도 아예 다르고요. 저런 플랫폼들은 애초에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도 중고거래 플랫폼이라고 해요. 애초에 크림이랑은 결이 다릅니다. 당근마켓의 경우 업자들은 아예 신고까지 할 수 있게 업자 의심 신고 기능도 있고, 번개장터의 경우 프로 상점이라는 시스템도 생겼죠. 일반적으로는 수수료랑 이용료 같은 걸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뒷배경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번개장터를 이용하진 않아서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번개장터에서는 동일 제품 미디움, 라지 사이즈만 팔아도 프로 상점으로 가입을 하고 판매를 해야 하고 아니면 정지를 시킨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정말 개인으로 판매를 하는 사람과 사업자의 조건을 갖추고 판매해야 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탈세도 못하게 하고 법을 지키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보 병신이 되지 않게 하려는 감독 당국의 압박도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독 당국의 기조와는 다르게 나 혼자만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 크림의 배짱, 이거 저는 진짜 대기업이라고 네이버의 자회사여서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저 이용약관에 개인을 강조하고 하는 게 다 그냥 말장난 꼼수라는 거고 중고도 아닌 새 상품들만 거래하는데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딱 한두 번만 판매하는 개인이겠습니까? 새 상품만을 거래하는 크림의 시스템은 저런 번개장터 당근마켓보단 퓨레이 머스트잇 같은 오픈마켓들처럼 B2C에 더 적합한,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 B2C 플랫폼이 맞다라는 것에 이견을 가지실 분은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국세청에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확히 계속 반복적의 횟수나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신 판매, 크림의 경우엔 당연히 통신 판매죠. 그 근거들로 통신 판매를 통한 판매 횟수가 50회가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통신 판매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크림에선 판매 건수가 50회가 넘어가는 회원들은 다 통신 판매 사업자 신고를 의무적으로 시켜야 하고, 사업자들을 배척하고 이용도 할 수 없다는 자체 이용 수치까지 적어놓은 크림의 규정상 50회 이상 판매한 회원들은 사업자고, 그럼 자동적으로 크림을 이용할 수 없어야 하는데 50회는커녕 저 포함 수백 회에서 수천 회, 심지어는 판매 개수가 10,000건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 절대 안 시키죠. 오히려 빨리, 그리고 많이 팔라고 이벤트에 포인트 적립에 별거 다 해주죠. 그러니까 크림은 전자
전자상거래법을 알고 있음에도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개인 간의 거래다 하며 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헤비셀러들 제재하고 사업자 신고들 장려하기는커녕 눈 감아주고 대우해주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 같은 제품 두 사이즈만 판매해도 프로 상점 가입을 광고하는 번개장터, 그리고 머신러닝 등의 기술과 이용자 신고를 통해 업자를 찾아내 계정을 차단한다는 당근마켓과는 사뭇 다른 태도죠. 다른 오픈마켓들도 바보 병신이라서 저 이용수칙에 개인 간의 거래를 중개합니다, 이거 하나만 적어놓으면 무적인데 안 적어놓고 통신 판매 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크림이 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면 개인 간의 거래다 라는 멘트를 조항에 띡 달아놓고 말도 안 되는 꼼수 방패로 전자상거래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크림이 본인들 말 맞다나 개인들의 거래를 중개하는 개인 거래 중개 플랫폼답게 연 50건 이상 판매하면 자동으로 판매 금지를 때리거나 했어야죠. 그게 아니라면 전자상거래법대로 판매자 정보도 싹 다 공개해야 하고 일주일 내로 환불도 받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크림 장사 못하죠? 애초에 할 수가 없었던 비즈니스 모델인 겁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 말고도 뭐 검수, 퀄리티, 페널티 크림이 가져가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조리한 그리고 불공정한 행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 5월 초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 건수만 667건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대기업이라서 네이버의 자회사라서 가능하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고요? 일반 개인 사업자가 저런 식으로 장사를 해서 평균 연간 300여 건의 민원을 받고 시정조치 없이 지금 2023년이죠. 지금까지 3년 동안 영업을 한다? 애초에 300건의 민원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도 없고 한두 건? 아니 한 서너 건이면은 진작에 시정조치, 그러니까 임시 중지 명령이라고 해서 영업 정지당하고 장사 접었을 겁니다. 뭐 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저 민원의 대부분이 지가 사놓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무개념 징징이들 때문 아님? 크림 이용 약관에도 환불 안 된다고 써져 있는데 이용 약관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환불해줘 하고 떼쓰는 무개념 진상들이 문제지 쯧쯧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전자상거래법 35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라고 버젓이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약관 등에 환불이 안 된다라고 적어놨다고 이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진상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제가 판매하는 사이트의 이용 규정에 그냥 어떤 쇼핑몰에 판매하는 제품들이 한정판 혹은 시즌제 제품들이 환불이 안 됩니다. 혹은 사이즈 교환 요청 시 제품가액의 10%를 받습니다. 라고 써놨다고 환불도 안 해주고 사이즈 교환 원하시면 10% 더 내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쇼핑몰을 욕하실 겁니까? 아니면 환불 혹은 사이즈 교환을 요청한 소비자를 욕하실 겁니까? 그리고 소보원, 공정위는 몇 년 동안이나 제가 저런 이용 규정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게 방치했을까요? 절대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크림에서 구매하면 환불 안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조항이에요. 사실 이것 외에도 매번 달라지는 검수 기준, 페널티를 왜 크림이 먹는가, 고압적인 CS 태도, 이 외에도 크림이 잘못된 건 정말 많죠. 그럼 이제 또 여기서 그렇게 크림에 불만이 많으면 안 쓰면 되는 거 아님? 오면 쓰지 마셈!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왜요? 위에 말한 장점들과 대기업을 등에 업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이 배짱 장사덕의 판매자인 제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는데요? 위에 나열한 압도적 장점들이 몇 개인데? 저도 사실 크림에서 구매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 나중에 시세가 올랐을 때 다시 판매를 하려는 리리셀 목적이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크림에 다시 재판매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그야말로 알바노입니다. 피해를 보는 건 오롯이 구매자분들인 거죠. 환불 안 해주면 니들이 어쩔 건데?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 불만도 아니죠. 자꾸 이제 요새 유튜브로 세상을 배우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에 비례해서 난독증 잼쌤들도 많아지는데 그냥 전 언제나 그래왔듯이 사실을 얘기했고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런 걸 네가 소보원이나 공정위 같은 데 신고하면 되지 않냐? 왜 유튜브에만 올리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고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에서 보통 7일에서 14일 이내로 주는 답변을 연장까지 해서 한 달 넘게 걸려서 내놓은 답변이 결국 크림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맞지만 이용수 측의 개인 간의 거래로 적어놨기 때문에 C2C라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였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유선으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아이폰이라 통화 녹음은 없고 아무튼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위에 얘기한 대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머스트잇 또 개인 판매자 제도가 있고 그럼 저 중개업체들도 이용수칙 같은데 개인 판매자는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이런 조항 하나 넣고 개인으로 판매하면 환불 안 받아줘도 되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이용수칙에 개인이라는 단어 하나를 적어놨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여쭤봤더니 그럼 그 쇼핑몰들에다 제 약관 집어넣으라고 하세요. 아니면 진정서 넣으시든가요. 전 할 거 다 있으니까 끊습니다. 하고 소리를 빽 하고 지르시면서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야, 그때 저는 느끼고 포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리고 돈 앞에 공평과 공정은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소년의 치기와도 같은 헛소리구나. 대기업과 싸워서 이기느니? 아니 뭐 이길 수도 없고 어차피 내 밥줄에 크게 상관이 없으면 그냥 대기업의 우산 안에 숨어서 무수히 양산되는 피해자들을 방관하는 방관자가 되기로. 자, 그럼 이제 제가 쇼핑몰에 제품을 제대로 올리지 않는 이유, 그리고 쇼핑몰에 제품 올려서 팔면 병신인 이유 모두 납득되셨겠죠? 그럼 갑니다.